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 그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집단 트라우마에 지금 아주 난리인데,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게 언제 어떻게 이런 거에 노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참에 이 트라우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생소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아주 많이 통용되는 언어가 됐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는 그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라든가 또 이제 얼마 전에 헬로윈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게 이 트라우마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꼭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 외상까지 이걸 포함해서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주로 뭐 이제 전쟁이나 또는 뭐 재산상의 파괴나 또는 뭐 강간을 당했다든가 또는 졸지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이제 극적인 사건이 그 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주로 이럴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해요. 헬로윈 사고 같은 거는 이거는 아주 대대적인 집단적인 트라우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당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이게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해서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뭐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비애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시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정 뭐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린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안절부절한다든가 또는 예민해져서 이게 어떤 업무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잘 놀란다든가 뭐 이런 특성을 보이기 일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지면은 우리는 일단 누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희생양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기보다, 또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를 찾기보다 일단 이러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고 머물러주고 위로해주고 공감 지지를 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개개인들도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담자로 이제 제가 있다 보면은 가족들이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박아갖고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졸지혼비백산이 되어서 자기 생활을 하질 못해요. 또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 목격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게 좀처럼 이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또 믿었던 친인척이 이제 배신을 때려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든가, 또는 무차별 테러를 당해서 이 귀중한 자기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 트라우마예요. 자, 그럼 이네들이 이제 놀라서 이게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네들에게는 어떤 희생양이나 또는 다른 원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런 흥분됨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경청하고 그 심정에 공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적어도 2-3달 정도는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6개월, 짧게는 한 6개월, 아니면은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제 굉장히 휘청이면서도 점차 이제 그 과정에서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극복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태를 정면으로 직시하게끔, 직시해서 이러한 벌어진 것들을 맞이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닥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또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상담자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이런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이런 안도감을 주고서 이런 것들을 다시 소상하게 언급을 하게 한다든가 회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강간을 당했다든가 이랬을 경우 자기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더럽게 취급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또 돕는다든가, 또는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들을 충분히 토로하도록 이제 자꾸 말을 시켜준다든가, 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스탑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런 트라우마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었는데도 한 1년이 넘도록 계속 그거에 시달린다라는 거는 그거를 충분히 털어내는 작업을 못했다라는 이 증거가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상당히 피폐해지지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드리는 것은, 일단 그런 사태를 겪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충분히 보듬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정 수습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자꾸 슬쩍슬쩍 말을 나누느냐 하면은, 자, 되는 대로 살자. 억지로 되는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태를 이게 억울하다, 또는 왜 나만 하필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에는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그게 결합이 되어서 그러한 사건이 터질 만한 조건이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상처를 어떻게 여기길래 그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해하지 말으라면서, 어쨌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담한 기분을 자꾸 갖게 되면은 가장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본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런 손해나는 그런 참담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것들이 다 내가 거쳐야만 했던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부터 마음이 풀려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실제 상담했던 사례 얘기를 가끔 어떤 분들에게 들려주는데,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어떤 스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서럽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승려가 되기 전까지는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이렇게 원통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사생아로 낳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를 깎고 이제 강원이라는 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능엄경이라는 어떤 경정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은 동업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왔대요. 그거는 이제 부모의 그러그러한 업과 본인의 그러그러한 업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서 그런 현상, 즉 아버지는 사생아를 낳는 분,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졌다라는 거를 이해하고는 너무 원통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크게 울고 나서는 이 양반이 상당히 마음이 이제 편해져서 아버지 임종하실 때 그냥 무덤덤하게 원망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들려드리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거는 뭐 우화 같은 얘기이기는 해요. 어떤 양반이 담벼락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 구렁이 두 마리, 커다란 구렁이 두 마리를 삽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그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신통방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굉장히 이 동네방네에 이제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뭐 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원통하고 서러워서 이 아들 묘지를 매일 그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울다 오고 이랬는데 하루는 그 묘지에서 이렇게 설핏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 번쩍 깼느냐 하면은 이 귓가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그 두 아들들이 서로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응?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정말 오지게 통쾌하게 그 복수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아하 그 내가 담벼락에서 일화를 하다가 그 구렁이 두 마리를 죽였던 그들이 우리 아들로 태어나서 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듯 그렇게 해서 죽는 것으로서 이게 나에게 보복을 했구나 하고 이거를 깨닫고서는 그 더 이상 그 아들 두 쌍둥이 묘지애를 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예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6.25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일요일 날 그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교가 이제 있는데 그 밑에 부하 군인이 서울에를 출장을 나갔다 오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야 나가지 말아라. 응? 요번 주말에는 참아라 그랬는데 연애를 하던 이 젊은 부하가 이 상사의 말을 그냥 뭉개고 서울에 이제 휴가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있는데 이제 이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기겁을 하고 부랴부랴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게 이 38선 근처에 있는 부대였는가 본데 복귀를 하니까 그 부하 직원이 없는 사이에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막 동분서주했던 이 장교는 너무 이제 화가 났는데 이 부하가 이제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 말이야 하고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권총으로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이마를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한참 뒤에 이 장교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장가를 들고 그렇게 해서 군인으로 승승장구를 해서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군이 되어서 어느 이제 이 군인들만 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어느 특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경치가 수려하고 좋은 데래요. 근데 이 장군의 외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장군으로 있으니까 그 휴양지에 놀러 와갖고 놀다가 이 다이빙을 한다고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잘못되어 갖고서 이 돌에 찧어서 죽었대요. 뛰어내리면서. 근데 그 아들이 하필이면 여기 이마를 정면으로 찧어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이 굉장히 뭐 이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원통에서 뭐 쩔쩔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불교 신자였나 봐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 절에 가서 저 해인사라는 절에 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7일이 49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49제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제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정 사진에 옛날에 그 부하 모습이 나타나서 빙그레 웃는 모습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인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아들 사진이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옛날 자기가 쏴 죽인 부하의 얼굴 모습이 겹쳐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9제를 마치고 거기 이제 스님한테 그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응? 이제 그랬더니 그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응? 당신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부하 직원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그 부하 직원이 당신 아들로 태어나서 다 커서 당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후벼파듯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그 옛날 자기가 죽였던 그 부하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까스로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상처를 깊이 나누기 때문에 아주 그거를 정성스럽게 풀어줘야 된다는 것. 응?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려니 자 억지로 되는 거 아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자는 것.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겪는 갖가지 불행이나 트라우마는 내가 겪을 만해서 겪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때 그나마 견디기가 쉽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